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카트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구매한 지가 거의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이제야 영상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자세한 디자인이나 스펙 이런 건 다른 영상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단점이 더 많아요. 참 이 모양이나 이 디자인, 착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고,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갤버라는 참 애매한 포지션의 오픈형 이어폰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렛츠 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 줄여서 갤버라라고 하죠. 얘는 버즈풀, 얘는 줄임말이 없고, 갤버라, 일단 어감이 굉장히 듣기 좋아요. 네, 쌉소리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음질이에요. 음질. 버즈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오픈형으로 나왔죠. 자, 오픈형은 구조적으로 저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 착용해서 들어보면 저음이 굉장히 강해요. 보통 저음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면 막 뭉개지거나 찢어지고, 극저음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울림을 잘 소화를 못 하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도 저음 영역의 재생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저음이 강한 편이고, 근데 저음이 강하다고 무조건 장점이 아니라 저음이 강하면서도 중음역이나 고음역의 소리도 잘 재생을 해주고 있다는 게 이 이어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음악이나 가벼운 음악보다는 대중음악, EDM 이런데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오픈형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음질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음질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제가 들었을 때 해상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음과 중음역대, 고음역대까지 낮은 베이스나 드럼의 킥소리, 보컬 소리, 기타의 하이 플랫이나 드럼의 심벌 같은 하이의 소리 있죠. 자, 이런 것들도 표현이 굉장히 좋고, 머릿속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이어폰은 헤드폰이나 스피커랑 다르게 소리가 귀 안쪽에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간감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좁은 공간 내에서 보컬과 악기들의 배치가 굉장히 잘 맺혀지고 있어요. 제가 주로 듣는 건 이제 기타 연주곡 같은 걸 많이 듣는데, 메인 기타의 소리는 가운데 잘 맺혀 있으면서 서브 기타나 드럼 소리, 여기 약간 뒤로 빠져야 되는 이런 악기들은 좌우나 앞뒤로 적절히 분배가 되어 있는데, 요런 이렇게 배치가 좋다는 거, 요런 것도 음질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장점은 버즈 시리즈다 보니까 갤럭시 시리즈들하고 웨어러블 앱에 있어서 상당히 연동성이 좋다는 거하고, 버즈에선 당연한 거지만 무선 충전이 되는 것도 사용하면서는 상당히 편리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게 정말 최선이었습니까? 디자인에서 오는 첫 번째 문제가 이 착용감 자체가 사람들의 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착용법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게 참 이런 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생각하는 단점은 음질 쪽이에요. 음질은 아까 이제 좋다고 제가 장점을 얘기했었죠. 좋은 건 맞는데, 자, 얘는 오픈형이죠. 오픈형. 구조적으로 오픈형은 이 저음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저음을 강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굳이 오픈형에서 이렇게 저음을 강하게 하면서 커널형보다도 더 강하게 저음을 할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오픈형이면 적당한 저음에 좀 더 치고 나가는 고음 쪽으로 튜닝을 해놨으면 얘하고 좀 밸런스가 맞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다음은 음질과 착용감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 둘을 같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양 때문에. 자, 우선 디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은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꽉 껴줘야 되죠. 눕힌 상태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는 제대로 나오는데, 문제가, 자, 여기가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주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를 너무 벌리고 이 뒷부분도 하우징이 길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귀가 좀 작은 분들은 착용을 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좀 금방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약간 돌린 상태에서 살짝 얹어놓고 사용해요. 이렇게 착용을 해도 음이 많이 새지 않는 그 방향과 각도라 그래야 되나? 그걸 이제 직접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 착용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세게 끼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얹어놓는 상태에서 음이 너무 새지 않는 그 위치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착용 방법이랑 음질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이게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사용하면서 상당한 단점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이어폰이 착용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냐, 전례죠. 이번에 볼 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우선 객관적인 노캔의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들리는 에어컨 바람 소리나 이런 뭐 쿨러 소리 있죠, 요거랑 카페에 갔을 때 뭐 냉장고에 우웅하는 이런 일정한 소리는 오픈형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잘 상쇄를 시켜주고 있어요. 물론 에어팟 프로와 갤버라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훨씬 좋은데 뭐 이건 당연한 결과죠. 얘는 이제 커널형이고 얘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한 차음력이 뒷받침돼줘야 그 성능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노캔을 여기다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또 AKG랑 팀킬이 되네. 뭐 어쨌든 뭐 이 다음 시리즈가 버즈2가 될지 버즈2뿔이 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노캔은 여기다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의 단점이 조용한 데선 상관이 없는데 소음이 있는 곳에서 노캔을 활성화시켜 놓고 음악을 들어보면 마치 잔향이 남아있는 것처럼 특유의 바람 소리가 노래와 함께 같이 들리면서 음색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도 노캔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건 좋지만 뭐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무선 이어폰이니까 통화 품질을 비교해봐야겠죠. 우선 들어볼게요. 여기는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아니고 지금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카페 안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예요. 아직은 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지금은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 버즈 라이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을 비교해 볼게요. 이번엔 에어팟 프로예요. 아직도 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고 최대한 같은 노래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고 짧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통화 품질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대를 테스트해봤는데 버즈 라이브의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번에 버즈 라이브를 최대한 귀에 꽉 끼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노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아니고 이번에는 버즈 라이브의 통화 품질이 어떤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화 품질을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듣기엔 어떤가요? 제가 들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의 명료도는 차라리 얘가 더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물론 뭐 얘도 다른 저가형에 비해서는 나쁜 편은 아닌데 아무튼 아직도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의 그 통화 품질은 떨어지는 수준이고, 어차피 오픈형으로 나올 거면 좀 모양을 바꿨더라도 버즈 플러스보다는 훨씬 우수한 통화 품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업으로 나왔고 얘는 이제 버즈 프로는 커널형이고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이죠. 차라리 오늘 자꾸 차라리가 나오는데 이런 커널형의 버즈 플러스에 노이즈 캔슬링을 넣어주고 얘는 오픈형의 특성을 살려서 뭐 통화 품질을 더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쭉 치고 나가는 그런 고음 성향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음질은 개인 차니까 어쨌든 얘는 커널형의 특색을 살리고 얘는 오픈형의 특색을 더 살리고 AKG는 더 상위 라인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뭐 한 5, 6만원대의 저가형의 뭐 버즈 시리즈가 나오면 전체 라인업을 좀 만들 수가 있죠. 에어팟 프로도 뭐 노이즈 캔슬링 빼고 저가형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갤럭시 버즈 시리즈들도 좀 더 라인업을 명확히 하고 포지션을 명확히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바람이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사용해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럼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198,000원 주고 살 거냐 라고 물으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면 살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서 가격을 높게 잡았나?
어쨌든 갤버라는 좋은 이어폰이면 맞지만 제가 사용해봤을 때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았던 이어폰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나 뭐 갤럭시 버즈 풀, 에어팟 프로랑 서로 비교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